한국 경제 발전을 말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이죠. 네, 인공지능 로봇 관련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장악해왔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인 2025년에 이르러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육입니다. 여전히 치열하게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에 매달리는 학생들. 시대가 달라져도 목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경쟁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은 교육의 희망이 아니라 교육이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같은 공부를 해도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도 계속 내신 공부만 했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졌다면 교육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19살 프로들의 주목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친구는 17살 민정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활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집에 오랜만에 오는 거야?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은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중학교 때 민정이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죠. 제가 이제 상점이 많은 아이들한테 자리 우선권을 주는데 항상 이렇게 먼저 뽑아서 맨 앞자리를 고수하던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다 계획하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쳐. 이현숙 선생님이 기억하는 민정이는 야무진 모범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중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을 위한 학교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정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표라던가 급식표를 이제 전자칠판 화면에 띄워주는데요. 그거를 이제 모든 반 친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딱 필요한 정보를 주니까 이걸 대전시 전체로 확대를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제가 그냥 만들고 바로 피드백 받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보자고 생각해본다. 계속 만들고. 이 시간표랑 급식 사이트 띄워주는 것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전자칠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급식이랑 시간표 띄우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였어요. 시간표와 급식표를 전자칠판에 띄우는 것은 물론 메신저로 공유할 수도 있어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엔 민정이네 반에서만 사용하다가 금세 전교로 퍼졌고 민정이가 졸업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의 이제 상위 1%였기 때문에 이제 과학고나 아니면 자사고 이렇게 특목고 그런 데를 많이 갔었을 텐데요. 민정이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는 공부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공부를 하는데 걸림돌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 1% 모범생. 보통 명문대를 목표로 대입 경쟁에 뛰어들겠지만 민정이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민정이의 현재 일상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진심인 코딩 천재들이 모여 진검승부를 펼치는 현장. 그 속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즐거워 보이는 민정이.
있다 그랬죠? 민정아, 이건 뭐예요? 그치? 어유 나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실시간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8기 졸업생들까지 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졸업한 1기, 2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CTO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나 넥슨, 그리고 토스 같은 이런 중요한 기업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이 특별한 학교와 그보다 더 특별한 학생들,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명 대덕 소마고라고 불리는데요. 현재 약 18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덕 소마고. 공구가 잔뜩 쌓여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체 인베디드를 개발하는 동아리실입니다. 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베디드는 특정 기능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인베디드 동아리에서는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OSJ라고 현재 기숙사 세탁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랑 건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저희가 실제로 기숙사에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 세탁물을 넣어놓고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세탁물을 까먹고선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세탁물이 오염이 되거나 세탁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다시 빨래를 돌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를 저희가 직접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앱으로 푸시 알람이 날라오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어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세탁기 스톡 꼭지에 설치해 세탁기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확인하는 유량 센서, 세탁기에 흐르는 전류를 확인하는 전류 센서, 세탁기 배수 호스에 설치해 세탁기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확인하는 배수 센서로 이루어집니다. 즉, 물이 들어가고 전류가 흐르면 세탁, 물이 빠져나오고 전류가 멈추면 세탁 완료로 상태를 인식하여 알람을 보내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불편함을 개선했네요. 하드웨어 종합해서 하면은 거의 17만 원 한 대당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앞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저희가 이 돈이 왜 필요하고 이런 금액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금액이 합당하다라고 느끼시면은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셔서 그만큼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드웨어를 들고 간 곳은 여학생 기숙사 세탁실. 설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탁기와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전원 코드를 꼽으면 끝. OSJ 와이파이 접속하면 뜨는 IP고 이제 노트북을 열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오, 다행히 성공인 것 같은데요? 뭔가 평소에는 제가 사용자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사용자였을 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친구들은 다 제가 만들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친구들이 너무 좋다 이런 말 해주면 저도 뿌듯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세탁기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빨래를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개발자의 시선으로 사소한 불편함도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학생들. 학교는 그런 학생들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네, 저희 정보기기 운영진에서 합격 때문에 회식을 하러 외출 신청을 왔습니다. 맨날 회식이야? 은성아, 너 외출 너무 많은데? 저 이번에 병원도 가고 생활용품 구매는 뭐야? 저 필요한 용품이 있었어가지고 구매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합격했다 하니까 해주는 거야. 합격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림도 없어 진짜.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신난 표정으로 당당하게 학교를 빠져나가는 학생들. 나도 이 맘 아는데. 안녕하세요. 외출 신청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경비실에 외출증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여주네요. 지금 현재 쓰는 게 한 6, 7개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제 학생들이 외부에 뭐 회사처럼 외부에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이제 학교 내에서 뭔가 좀 불편한 점이나 또 우리들이 개발해서 갖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이제 종이로 쓰니까 그걸 또 학생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출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겠다 해서 처음에 이거 기획 단계에는 이거 외출할 때 뭐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부모님까지 뭐 알게 하자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좀 실용적으로 조금 실제로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지금 현재 이 픽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어플로 직접 외출을 신청하고 선생님이 수락하면 외출증 발급 완료. 덕분에 선생님들의 외출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네요. 도대체 개발자란 무엇일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개발자가 뭔지 몰라도 이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개발자들.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이끌어온 미국에 맞서 중국에서도 딥시크를 필두로 차기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위대한 개발자들의 요람인 셈이죠. 미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청소년 개발자들의 삶. 우리는 오늘 어린 개발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청소하고 내려오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 3학년 은호.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등교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회사 과제가 있어가지고 어제 하던 거 좀 더 마무리하려고 해서 좀 일찍 왔어요. 아침 식사 전 짬을 내어 면접 때 제출할 과제를 준비하는 은호. 대덕 소마고 3학년에게 취업 준비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이미 세상에 나갈 채비를 마친 어엿한 한 사람의 개발자입니다. 아침부터 머리를 너무 썼더니 배가 많이 고프죠? 개발자로서 성장하려면은 개인 탐색하는 회사가 K-POP 복잡하는. 아니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도 온통 개발과 회사 이야기뿐인데요. 19살 소년들의 대화치고는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6시 40분에 기상을 하고요. 씻고 8시쯤에 이제 식사하러 가서 식사하고 8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4시 반 이후로 8시 반까지 전공 동아리 혹은 방과 후 뭐 자율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8시 반부터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운동을 좀 해요. 30분 정도. 헬스장이 잘 되어 있어서 9시쯤 또 씻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프로젝트 개발이나 공부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잡니다. 그리고 다시 6시 40분에 일어나요. 자고 있네. 저희 이제 또 개발팀 백엔드 팀 리더분 3년차 시니어 개발자신데요. 반갑습니다. 또 기깔라의 듀얼 모니터 쓰시고 개인 서버를 또 구축하고 계셨죠. 예. 20번이고요.
난 유튜버가 재질이다. 3학년 교실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이 한창인데요. 학생들은 실제 개발 현장처럼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프로젝트 리더 등 필요한 멤버로 팀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리오가 쌓이고 리오 쌓인 거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하긴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는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다죠? 그런 로깅이었잖아요. 로그GPT에서 서버가 이제 생겼으니까 서버를 넣었지.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세팅을 말하는 거지. 그런 것도. 은혼의 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키자라는 어플을 개발 중인데요. 그간의 진행 상황이 기록된 빼곡한 포스트잇을 통해 몇 개월에 걸친 시행착오와 성장의 과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도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테스트 기간까지 완료해서 하는 기간이니까 더 짧게 해야겠다. 아마 7주차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8이랑 9주차 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기장 스스로 약속하는 디지털 웰빙 생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마트폰 과거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키자라는 앱을 개발했는데요. 프로젝트 기획, 개발, 발표까지 프로 개발자들의 일과를 압축해서 본 것 같죠? 가만 보니 이 친구들 정말 온종일 개발 생각뿐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현실 개발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학교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대덕 소마고의 축제, 청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간 숨겨두었던 끼를 마음껏 표출하는 학생들.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색다른데요? 너희들 이게 원래 모습이었니?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 그래요, 가끔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오늘 하루 학교는 즐길 거리 가득한 학생들의 놀이동산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북적거리는 이곳. 축제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음식을 담아내는 손길이 아주 분주한데요. 그런데 이 친구 설마 여기서도 뭔가를 개발하는 건가요? 어디 보자. 얼핏 보니 결제 화면 같기도 하고. 그런데 DMC가 뭐죠? 저희가 지금 현재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되게 선생님 화면처럼 QR코드가 나오는데 그 QR코드를 카메라에 인식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누가 개발자들 아니랄까봐. 학교 축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요. 청축제에서는 실제 화폐 대신 학생들이 만든 가상화폐, 대덕 소마고 코인, 일명 대마 코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직접 개발한 대마 코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먹을 거를 현금 대신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편리하죠. 이제 아무래도 QR코드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되게 현금보다 편리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마 코인을 개발한 건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작년 축제 때 도입한 코인을 올해는 좀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축제 때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냥 다 똑같은 코인을 학생들이 지급받고 똑같은 코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재밌게 공부한 만큼 코인을 더 줘서 공부하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기획을 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한 분량을 인증하면 코인 채굴이 가능한 시스템이란 거죠? 와, 이거 신박한데요? 공부할 때도 놀 때도 오직 개발만을 생각하는 대덕 소마고 학생다운 발상이네요. 대덕 소마고 학생들의 활약은 학교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장 중심의 기술 실험실이란 뜻의 유성고 실증 리빙랩 중간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유성구청과 인근 대학교, 대덕 소마고 학생들이 함께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덕 소마고에서는 5명의 학생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은찬이를 필두로 대덕 소마고 2학년으로 구성된 이 팀은 유성구청에 자주 접수되는 민원을 AI 챗봇과 연결, 담당 부서를 사전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민원이 각 어느 부서로 배정이 되는지 접근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이제 민원 담당인한테 요청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한 내용대로 이제 진행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언해 주신 내용 반영해가지고 개발하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개발자로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모습, 이야, 정말 멋지다! 이처럼 대덕 소마고의 수많은 학생들은 이미 사회의 일원이자 한 사람의 개발자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지속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옆에서 소통하기에 민간업체는 살짝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본인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더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톡톡히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 고등학생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 하지만 이들에게도 당연히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전했던 거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런 거는 좀 일찍 나와요. 이제 학교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정리할. 와, 역시 모범생 민정이 답네요. 이때 민정이 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온 한 친구. 감 넣었는데 만약에 조건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구조체인데 해상자가 없어. 마치 암호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꽤나 즐거워 보입니다. 1학년 중에서 코딩 제일 잘해요. 아닙니다. 이건 5학입니다. 아니,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이 친구요? 대단한 친구. 왜 대단하냐고. 그냥 전부터 조금 해왔던 거 보니까 딱히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조금씩 해봤다는 것부터가 일단 대단한 거긴 해요. 그게 왜 대단한 거예요? 여기 처음 올 때 아예 코딩 안 하고 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가 코딩 좋아하고 찾아갖고 해보고 그다음에 뭐 제대로 된 거 몇 개 만들어 와가지고 선배님들이 벌써 이걸 한다고 하면서 막 한 2학년 중반쯤은 넘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얘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어딜 데리고 가요? 막 저희는 전공 동아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공 동아리나 아니면 전공 같은 거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선배님들이 얘를 막 백엔드든 어디든 와 좀 우리 전공으로 와라 이러시면서
민정이가 중학교 때부터 특출난 학생이었던 건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소위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민정이의 선택은 우리 사회 분위기상 분명 일반적이진 않았죠. 민정이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는 공부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공부를 하는데 조금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하는 게 어쩌면 더 최선의 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발자가 꿈이긴 했지만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일반고에 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그냥 개발자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그냥 하고 있는 개발 공부를 멈추고 내신 학교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좀 아까웠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꿈을 일찍 발견했다는 건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 그러기에 또래와는 조금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민정이. 다행히 좋아하는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민정이에게 대덕 소마고를 추천할 때 선생님의 고민도 깊었습니다. 솔직히 민정이가 여기 이제 가고 저도 권했을 때 제일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사회에 나가면 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졸 졸업자랑 뭐 대졸 졸업자 엄연히 좀 그게 좀 나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걸 권했을 때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후회를 하지는 않을지 저를 원망을 하지는 않을지 그런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는 오늘날의 한국인들.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대입 경쟁에 뛰어듭니다. 누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지, 누가 함정이 가득한 암기 과목을 잘 외우는지 구시대적인 경쟁을 이겨내고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가면 또다시 시작되는 스펙 경쟁. 오히려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이 시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부학계를 그렇게 써요. 아, 네네. 네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채용하는 것들을 쭉 보고 나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업 세계에 들어갈 때 그 고졸 재직자들이 승진하는데 대졸자들하고 비교해서 9년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그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한 3배 정도 그 늦춰지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이 그 급여의 차이가 한 110만 원 이상 정도 고졸자와 대졸자들 간의 차이가 있고 고졸자인데 뭐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그 차별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져서 그 이 고졸 재직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차별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실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것은 역시 바뀐 세상의 첨단 산업. 하이테크 업계에서는 이미 학력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학력보단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젊은이라면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기업 토스에서는 무려 20여 명의 대덕 소마고 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병찬이라고 하고요. 지금 토스에서 iOS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턴 생활 했을 때는 학교랑 되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뭐 약간 신기하다. 그런 경험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너무 부럽다. 뭔가 일찍 어떤 회사 경험하고 사회생활 한 것이 너무 부럽다.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는 종종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부터 토스에서 일하기를 꿈꿨던 병찬 씨. 드디어 받아본 지원서에 학력을 쓰지 않았다네요. 대신 토스에서는 코딩 테스트나 사전 과제, 기술 면접 등을 통해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스팀은 누가 뭔가 시켜서 일을 한다거나 뭔가 짜여진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성향의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오셨을 때도 되게 즐겁게 일하시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되시는 모습들을 저도 직접적으로 이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채용 전반에 녹여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학력에 의한 뭔가 구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그냥 개발자면 개발자고, 뭐 그게 1년차 개발자일 수도 있고 2년차 개발자일 수도 있고 주니어 개발자일 수도 있고 시니어 개발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뭔가 학력이라는 기준에 의해 나누는 것은 좀 토스팀에선 존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조금 사라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덕 소마고 졸업생 나성식 씨. 굴지의 게임 기업 넥슨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성식 씨에게 이곳은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 게임즈에 재직하고 있는 6년차 게임 프로그래머 나성식입니다. 사실 일이 힘들어서 회사에 오래 있다라기보다는 요즘은 정말 일이 재밌어가지고 회사에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도전을 요구하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할 때마다 성취감이라든가 이제 주변 동료들이 칭찬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달성감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가 재밌어서 오래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헐, 일하는 게 정말 재밌다니. 이것이 바로 덕업일치라는 걸까요? 성식 씨는 대덕 소마고 재학 시절에도 게임 하나만 바라보던 뚝심 있는 소년이었는데요. 그렇게 3년 동안 만든 게임들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로 넥슨의 문을 똑똑 두드렸다고 합니다. 학력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전혀 없고요. 실력만 있다면 일단은 좋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학력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꾸준히 실력을 기르는 것.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주도성 아닐까요? 제가 개발자로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의 기억 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한순간에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제가 했던 게임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옛날에 그 게임을 했었는데 정말 재밌었다,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그 게임을 하고 있다 라는 오래 기억에 남고 각인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소중히 길러온 자기 주도성을 잃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대덕 소마고 졸업생들. 이미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학력보단 실력이, 암기를 잘하는 학생보다 자기주도적으로 도전하는 학생이 더 높게 평가받는 바람직한 세상으로 말이죠. 여기 또 한 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거의 매주 시간을 내어 후배들을 만난다는 이재석 씨. 재석 씨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회사에서 개발자와 운영자의 역할을 겸하는 핵심 인프라 전문가,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데브옵스 자격증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이번 졸업 기수에서 다 하면은 4명이 저희 회사로 오게 됐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뭔가 학생이었을 때 시절 모습도 생각도 나는데, 근데 또 회사에서는 되게 어엿한 좀 팀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회가 남다르긴 합니다. 좀 다행스럽긴 한데, 이제 저희 학교를 나오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평가가 되게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좀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를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면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들 개발자들의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뀐 세상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겐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겠죠. 대덕 소마고에서 일상화된 현직 개발자 선배들의 멘토링은 최신 기술 습득은 물론이고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강력한 응원이 되어줄 겁니다. 대학 진학 계획은 있을까요? 일단 그 사이버 대학교로 학사학위가 있긴 하고 지금.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의 이름이나 이런 건 평생 가는 거니까 그게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돌아가도 똑같이 마이스터를 선택할 것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인생이 약간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크톡 긴급 회의고요. 지금 데크톡 이제 2주 남았는데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대덕 소마고 학생들은 이미 세상이 변하는 방향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넘쳐 보이죠? 시뮬레이션 안 돌려봐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졸 친구들이 대학생보다 훨씬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위에 선배들이 그걸 다 증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채용 공고를 보면은 대부분 학령 무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배들이 잘 닦아주신 길을 저희가 그 꽃길을 걸어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 학교와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진심인 일, 바로 소통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력. 첨단을 걷는 개발업계에서 실력은 곧 정보겠죠. 졸업생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대덕 소마고 테크톡, 줄여서 데크톡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롤모델이기도 했던 선배들의 발표를 기다리며 조금씩 들뜨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선배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이제 실무에 있으면서 쌓았던 경험들을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이렇게 주말인데도 왔습니다. 그냥 지금 방향성, 공부에서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아니면 AI 지금 하는데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일 잘러처럼 보이네라고 대답하셨던 학생들한테 오늘도 후배들을 위해 나선 병찬 씨. 제가 한번 애써 바꿔봤는데요. 민정이처럼 코딩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던 유빈 씨 등 많은 졸업생들이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으로 이렇게 그럼 로그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수. 여기에 제가 라이브 환경 필요금 알파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졸업하고 회사 생활 하면서도 계속 학교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좀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양질의 교육을 받기도 했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결국 지금 회사 생활을 했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 다음 후배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계속 이런 기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뭐 개발자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뭐 어디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디 대학 가고 어느 회사 가고 그렇게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특히 그 마이스터고 올라온 친구들은 그냥 정해진 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걸 더 공부하고 싶은지를 좀 더 스스로 찾아서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호기심으로 잘 배우고 있는 걸 보면 사실 나이를 떠나서도 그런 태도는 누구나 계속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난히 닮은 점이 많은 두 사람인데요. 선후배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것은 물론 개발자들끼리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개발자의 길로 한 발 나아갑니다.
그 졸업생분들 뭐 만날 수 있는 이런 행사나 아니면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넓은 개발의 세계라고 할까요? 좀 더 많은 개발자분들 보고 좀 더 그 넓은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그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서 그 기숙사 안에서만 교류하고 그냥 수업으로 듣는 것만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좀 더 외부에는 더 넓은 세상이 있으니까 그 외부의 다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금 현업 개발자들이 어떤 기술에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떤 걸 공부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그 개발에 대한 열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그 여러 개발자들의 시각을 볼 수 있고 또 얘기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식의 행사가 앞으로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기업 박람회를 연상케 하는 이곳. 대덕 소마고 프로젝트 콘테스트, 일명 데프콘 현장입니다. 그 도커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놔서 그 입력하시면 이제 그 도커 템플릿 안으로 자동으로 이제 내용이 채워집니다. 아르고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그 푸시 이벤트 같은 거를 감지를 해서 아르고 CD로 배포를 합니다. 여기에만 푸시를 하면은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못 쓰게 돼서 그건 이제 그냥 카펜터가 지금 이 행사는 저희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들을 결과물들을 여기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가를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직접 발표하고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행사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말하자면 작품 발표회 겸 개발자 교류의 장이군요. 평소 자기 프로젝트에만 빠져있던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의 프로젝트를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개발자로서 서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다들 꽤나 즐거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방이나 요즘 만약에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고가의 제품들을 좀 밖에 놨을 때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핸드폰에 연결시키고 설정된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은 핸드폰에 이제 도난 관련된 알람을 뜨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큰 소리로 알람이 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학생들. 이들을 보며 누군가는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갑니다. 여기 대덕 소마고에 관심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셨네요. 가장 먼저 취업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고 가장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더 실력 발휘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때 해커톤 대회가 있었어요. 엔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올해 이제 원서를 내는 시즌이 되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인문계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취업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럴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취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 뭐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를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아이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소란한 바깥과는 상반되게
고요한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4박 5일 동안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해커톤 대회가 한창입니다. 올해 주제는 역사와 교육. 꼬박 4일을 개발에 몰두한 끝에 드디어 결과물이 나올 시점인데요. 엄청 힘든데 대회니까 수상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도 어제 잠을 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틀째 3시간밖에 못 잤다고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대회라는 동기가 엄청, 그리고 그 수상했을 때 그게 좋은 커리어가 되니까 열심히 하고 또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해도.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몽땅 개발에 쏟아부은 학생들. 아니 그런데 이쯤 되면 지칠만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초롱초롱한 눈빛.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개발에 매달립니다. 그야말로 집념의 개발자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전력을 다해 완성한 프로그램을 어필하는 시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개발자에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H초랑 우리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모두 다 이제 좀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그런 목적이 똑같은 친구들이 모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런 작품 활동도 하고 이제 개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지 본인들이 이제 개발 역량도 향상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풍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다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생님들은 어린 개발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올해 주제 중 하나인 역사를 녹여내 개발한 이순신 게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이순신 장군은 꿈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했을 것이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 게임. 플레이어는 이순신 장군이 되어 단신으로 왜군들의 배를 격파하며 한계까지 자신을 단련시킵니다. 꿈속 훈련을 통해 능력치를 올리고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강해지는 적들을 무찌르는 스토리. 4일 만에 만든 게임인데 수준이 꽤 높죠? 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시험을 100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저희 코드링고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TIL을 저희가 꼭 데이터를 생성해내지 않아도 유저들이 만들어준 데이터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획, 개발, 발표까지 모두 개발자의 몫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본다면 누구라도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우연찮게 같은 팀이 된 은호와 민정이. 이 팀에서 개발한 코드링고는 매일의 전공학습 기록을 AI로 분석, 사용자 맞춤형 문제를 생성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려운 이론을 게임처럼 즐기며 복습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4학년도 교내 해커톤 대회 최우수상 4조입니다. 와우, 결국 해내는군요. 최우수상이라니 축하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앞날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미래의 개발자들, 개발과 프로젝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어느새 빼곡히 채워진 보드판. 몇 가지 단어만으로도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 뛰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들이 써내려간 것은 개발이란 이름의 꿈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로를 잡고
그리고 진짜로 이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니까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훨씬 주도성도 크게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이 확실히 있는 친구들이라 보니 열정 넘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꼭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좀 일찍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교가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교를 많이 진학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길을 갈 수 있든지 빨리 찾아주게 하는 시스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진로를 빨리 찾은 학생들이 더 쉽게 사회생활에 진출할 수 있어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큰 길이 되고 대학에 가는 것이 좀 특수한 그 길이 되는 것이 그 외국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국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일찍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그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대학을 목표로 삼는 대신 꿈을 목표로 삼는 아이들. 남들과는 다른 길을 찾고 기꺼이 앞장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크고 작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우리의 개발자들. 19 프로들의 시대가 이제 그 막을 올렸습니다.